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시장은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트럼프 관련된 내용, 코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요, 우리나라 국내 2위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코인 투자하고 있고요. 투자는 사실 미래에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먼저 가서 방석 깔고 앉아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대형 백화점과 마트들이 정말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판이 바뀌었죠. 거기에 실은 잘 적응을 못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5가지 이유를 제시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코인 투자에 한번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거세지는 온라인 커머스의 공습이다. 돈의 흐름,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오프라인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 뭐 마트 가고 백화점 가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앱으로 뭐 배달의 민족입니까? 쿠팡 뭐 이런 거 그냥 시켜서 바로 그냥 예전에 꼭 신발은 신어봐야 된다 했는데 안 신어봐도 얼마든지 무료 반품이 되지 않습니까? 요걸 놓쳤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코인이요. 디지털 머니인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 미래 디지털 머니고요. 디지털 자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가뜩이나 안 좋은데 내수가 침체됩니다. 요즘 뭐 장사, 사업 잘 됩니까? 잘 되는 게 없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성비 하는 겁니다. 뭐 다이소라고 하는 업체, 우리나라 2014년에 들어왔는데 10년간 매출이 줄어든 적이 없답니다.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가 가성비로 가고요. 또 한 가지는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엄청 커져요. 소위 뭐 직장인 분들 나중에 이제 그 점심시간에 나가 보시면 장사가 안 된다 하는데 줄이 그렇게 서 있는 맛집들, 카페들은 뭐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진짜 좋고 맛있지 않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할 것 같으면 그거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코인도 미국 코인, 우량 코인, ETF 후보군 코인만 투자하자라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조 등살의 고정비가 증가했다. 노조가 필요하죠. 임금 올려주고 복지 혜택을 더 회사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쟁의 활동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독자분이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기업, 중견기업의 사장인데 자꾸 막 그 스트라이크하고 파업하고 태업하고 더 내놔라 더 내놔라 하면 이게 실은 사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대가 좋아지면서 AI 탑재된 로봇들이 나와요. 지금도 뭐 키오스크가 지금 많이 깔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로봇으로 돈 많이 들더라도 처음에 그냥 다 대체시켜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점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앞으로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크립토 차르, 그 다음에 AI 차르를 콕 집어서 그 2개 분야를 찍었다. 요게 뭐다? 앞으로 돈이 흘러갈 방향성이라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침체로 자산을 팔 수도 없다. 롯데그룹도 지금 유동성이 힘들고요. 특히 뭐 건설 쪽은 말도 못합니다.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이게 현금화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앞으로는 자산 토큰화가 나오는 거예요. 빌딩이 100억인데 100억을 주고만 누가 와서 뭐 이제 할부를 긁든 빚으로 사든 100억을 내야만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데 토큰화 시키면요. 1%, 2%씩 주고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라 누가 가져간다? 블랙락, 피델리티 나중에 금융기관들이
진짜 전 세계의 어떤 그 미국 뭐 국채 시장 뭐 지금 이게 거래소 간 구분이 사실 사라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형마트 겹겹 규제. 규제가 너무 많아지기 전에 지금 코인은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부동산, 대형마트, 그러니까 이미 좀 성숙되고 포화된 시장은요. 이 규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특히 부동산, 뭐 세금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뭐 신고해야 되고, 뭐 재건축 연한 용적률을 뭐 지금 사고 판단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코인은 규제가 많아지기 전입니다. 물론 법이 생겨나고 있지만 지금 세금 내십니까? 세금 한국에서는 아직 양도세 안 내거든요. 기회입니다. 이거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시대는 솔직히 과거에도 이런 적은 없어요. 뭐가 맞아야 되냐? 방향성이 맞아야 돼요. 일단 방향성을 제대로 보고 미친 듯이 파고 시행착오하고 과감하게 행동도 하는데요. 뭐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죠. 여기에 운까지 따라줘야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죠. 부족한 지식, 부족한 경험, 부족한 현금을 탓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결국 이 부족한 세 가지를 채워나가는 게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발표를 하니까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서 관세 부과하는 전부 다 표적 관세가 그러니까 전부 제네럴한 일반적인 관세가 아니라 일부 품목에만 표적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보복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게 2018년과 다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전 이거 보면서 프로레슬링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운동 선수들이 나와서 막 치고받고 하는데요. 사실 대본이 이미 짜져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막 격분하고 박진감 있고 재밌게 봅니다.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 프로레슬링, 그러니까 서로 때리고요. 실제로 막 의자로 이렇게 머리를 치면 머리에서 막 피도 흐르고 그게 레슬링이잖아요. 때리긴 때리는데 생각보다 액션이 과도할 것이고 충격은 그것보단 더 적을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어느 순간 저는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상대 국가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 수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도 자국 내 여론 정서, 이거 좀 너무 심했나? 달러가 너무 이제 강달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것들 고려해 가면서 유동적으로 관세 스케줄을 가져갈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타협안도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이 뭔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로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타협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발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뭐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있습니다. 20포인트면 극단의 공포고요. 지난 24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로 가장 공포가 심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조정 시간이요. 미국 주식도 코인도 단기 바닥에 거의 전 근접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매수 기회였겠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카르다노 에이다 일부 코인을 팔았습니다. 요걸 시원하게 팔았고 그걸로 다른 어떤 지금 뭐 다 뭐 물반 고기반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코인들 무진장 쇼핑했습니다. 그렇다고 100%다 재투자한 건 아니고요. 소고기 사 먹을 돈 일부 현금은 잘 아껴뒀습니다. 이제 너무 급등한 코인, 그러니까 뭐 하루에 70%가 오른 걸 보고 이건 좀 팔아도 되겠다. 하지만 제가 최고점에 팔지는 당연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좀 너무나 급등했을 때는 일부 익절해 보시는 것도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만 수익입니다. 싸게는 샀는데 맨날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것도 수익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일본과 중국의 통화 약세가 계속되면 관세로 갚아줄 것이다. 엔화, 위안화 절하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약달러라니까요. 저금리입니다. 약달러, 금리 인하, 그리고 돈 찍기. 제가 한 100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약
달러를 유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밑에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 도끼에 발등 찍힌다. 트럼프가 관세를 해외 막 이렇게 엄청 높였더니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어디서 삽니까? 해외에서 다 들여와요. 멕시코나 캐나다나 뭐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지금 원가 자체가 엄청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강달러인데 미국 제조업체에서 만든 물건이 해외로 제대로 팔릴 수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피해가 큰 거예요. 강달러가 지속되면 미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명타를 입습니다. 결국에 뭐 한다? 이거 계속 지속 못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약달러로 갈 수밖에 없다. 큰 형님이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돈을 찍어 주셔야 그 다음에 중국 번호표 지금 뽑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유럽 그 다음 우리나라도 대만도 결국에 큰 형님들 다 가시고 뒤에서 다 돈 찍고 싶은 겁니다. 그게 시작이 됐을 때 저는 기대감 랠리가 펼쳐질 거고요. 가장 많이 떨어졌던 코인이죠. 이게 크립토 자산이죠. 가장 많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요 변동성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주요 속성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이제는 거의 속내를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은행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은행 규제를 완화하면요. 그러니까 은행에 지급 준비금을 좀 낮춰줍니다. 잉여 현금으로 은행에서 뭐 할 것이다? 이거 이제 기업이나 일반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에 돈이 좀 있으면 사실상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국채 찍어내면 야, 그 국채 좀 사줘. 사실상 무언의 압력이 있어요. 이 국채 사면 뭐합니까? 그걸로 나중에 돈 찍어내는 거예요. 유동성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드디어 언급한 미 국채의 금리 하락 재료. 이건 그냥 외우시면 좋은데요. 미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기준 금리와 결국에는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 특히 이제 미국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죠. 우리는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미 국채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연준에서도 기준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미국은 주요 에너지의 수출국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뭡니까? 셰일가스, 원유, 생산량, 공급량을 늘려서 이거 수출까지 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공급이 많아지면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물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금리나 돈을 찍을 것이다. 이후에 전 세계가 여기에 동참을 하겠죠. 그러면 자산 가격, 유동성 풀리고 물가는 낮아지고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올해 말까지만 봐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달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왜 오를 것 같냐? 리얼 비전의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 강달러는 맞는데 그러면 원래 이제 자산은 부정적이어야죠. 근데 아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통계적으로 2월 달은 비트코인 가격이 90% 정도는 올랐어요. 근데 최악의 2월을 맞이했었죠. 확률적으로 3월은 오를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달러든 관세든 실제 전쟁이든 경기 침체 가능성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시장에서의 그 주요한 힘이 뭐다? 이게 유동성이다. 최근에 재무부에서 돈을 300빌리언 달러를 풀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일부의 금액들이 연준의 역레포 잔고에 들어가서 있지만 저는 결국 이거 다시 풀릴 거라고 봐요. 중요한 건 뭐냐? 단기적으로 돈이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지나면 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이 전 세계적으로 풀릴 거예요. 하지만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시장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유동성이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울퉁불퉁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엄청 올라 있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뭡니까? 이게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이 시장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또 껴있어요. 뭐 그 debt ceiling 있잖아요.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를 높여야 되는데 싸웁니다. 여야가 싸우고요. 미국에선 세금 시즌이 4월에도 있고 6월에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 더 딥 하시고 나는 사이클 끝까지,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최소 존버를 할 것이다.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조금 이거 좀 너무 심하면 한번 좀 팔아치우고 다시 한번 기다릴 것이다. 이걸 뭐 스윙 매매라고도 하잖아요. 두 가지 중에 결국 택일을 하셔야 되는데 장단점이 다 달라요. 스윙 매매를 하면 좋죠. 비싸게 팔았다가 밑에서 사고 반복하면 좋은데 스윙 매매의 단점, 내가 비싸게 판 줄 알고 팔았는데 가격이 그냥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해버리면 허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이더 딥 존버를 했을 때의 단점은 뭐냐? 현금이 없을 때 최근에 조정해서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전략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유동성이 시장이 올해 울퉁불퉁 할 겁니다.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계세요. 크립토 TV 뭐 교육적인 내용 좋은데 언제 살지, 언제 팔지에 대해서 왜 안 알려주냐? 안 알려줍니다. 그런 방송이 아니고 심지어 투자 자체를 할지 말지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뭘 사냐, 얼마에 사냐, 언제 파냐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투자의 핵심이죠. 저는 크립토 대낙관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뭐 수백 명의 그 이그샘플이 있잖아요. 샘플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코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코인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오죽하며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요. 파티장, 도박장에서 난 이거 벌었으니까 손 딱 씻고 그대로 뒤도 안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분들이 코인 투자를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지사 후보가 공약을 냈는데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에 편입을 시키겠다. 실은 플로리다는 이미 연기금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자산 투자를 이미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점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20개 가까이 이미 법안을 다 올려놨어요. 상정을 했습니다. 혹은 지금 패스되기 직전인데 저는 아마도 올해 최소 한두 개 이상 미국의 주정부에서 비트코인 비축자산 법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굉장히 크고 지금 보수적인 주로 알려져 있는 텍사스 주에서도 현지 시간 6일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미국의 주들은요, 사실 50개 나라가 이제 합중국이잖아요. 합쳐져 있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자립적이고 독립적이에요. 정확히는 미국 정부의 간섭받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은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국가적인 뭐 전략 비축 자산이 뭐가 될 것이냐? 사실 뒤에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비트코인만 여기 들어가도 진짜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여기에 들어가냐 마냐. 이게 제가 프레임 씌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속지 말자. 어차피 미국 코인들, 우량 코인들, ETF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 지수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달려듭니다.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S&P 크립토 지수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몇 개월 전에 봤는데 working on it이라고 했거든요. 작성 중이다. 나스닥, 다우존스, 다 크립토 지수 이거 다 나옵니다. 나스닥은 뭐 수년 전부터 있었어요. 전 세계가 미국 코인 삽니다. 특히 미국 코인들 리플, 뭐 도지,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온도, 헤데라 등등등 있죠. 전 세계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83%는 미국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10개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브라질, 호주, 독일, 스위스, 홍콩, 미국 외에는 사실 뭐 캐나다도 있죠. 이게 소국들이에요. 이게 뭐 어딘지도 잘 알 수 없을 만큼 소국들인데 어쨌든 비트코인 시장의 ETF 83% 미국이 주도하고요. 이 비율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쉽게 떨어지지 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소국을 포함해서 현재 10개 국가만 ETF를 승인이 됐고요.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유일합니다. 아직 일본도 없고요. 한국도 없고 대만도 없고 싱가포르도 없고 중동에 뭐 두바이도 없습니다. 아직 기회의 땅이다. 아직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조차 전 세계 대부분 승인이 안 된 겁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와서 가상자산 ETF 토큰화 증권 뭐 STO라고 하죠. 요거 우리나라도 합시다. 이제 뭐 아무래도 대선이 곧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을 벌써부터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죠. 선진국에서도 이미 이거 허용이 된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수용해야 된다. 근데 한국 이거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아직 지금 법도 없어요. 법도 없고 이거 뭐 법이 나온다고 해도 뭐 시행령하고 뭐 하고 뭐 수정하고 오래 걸릴 겁니다. 미국조차도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현물 ETF가 있죠. 근데 이제 월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XRP 한 번씩 신청해 보는 거예요. 솔라나도 ETF 한번 던져 보는 거죠. 라이트코인, 뭐 헤데라 등등등 신청하고 있죠. 코인을요. 지금 이 시점에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저는 이걸 뼈저리게 깨닫거든요. 뭐 옛날 막 10년 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정말 야만 그 자체였고요.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크립토 서밋 뭐 이제 곧 있으면 개최가 되겠죠. 여기에 참석하는 회사가 누구냐? 뭐 코인베이스다, 체인링크다, 뭐 스트래티지는 그 마이클 세일러죠. 이게 누가 옵니까? 뭐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백악관에 전화해가지고 이메일 써서 좀 대부분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조금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참석자가 누군지, 일정이 누군지, 뭐 어젠더가 뭔지 뭐 이제 카더라 추론은 많은데요. 아직은 조금 베일에 가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뭐 저번에 뭐 5개 코인을 발표했잖아요.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비축하겠다. 여기에 또 다른 코인이 저는 포함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날 생각보다 별게 없지 않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비트와이즈의 CIO 맷 호건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좀 팔로잉 하시면 좋습니다. 이 친구의 인사이트가 뛰어납니다. CIO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미국의 암호화폐 준비금은 분명한 호재인데 시장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봐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비축하는 것은 엄청난 호재인데 시장이 떨어졌죠. 최근에 큰 조정을 다시 한번 또 겪었었잖아요.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이 나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결국 미국의 암호화폐 준비금은 좋은 소식이야. 시장도 결국은 깨달을 것이다. 트럼프가 뭐 코인을 한 개도 아니고 5개나 발표를 했는데 왜 시장이 약세를 보였냐? 이유를 재밌게 표현하죠.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이상한 거 거의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뭐 카르다노 저도 들고 있었지만 자 카르다노와 같은 투기성 자산이 포함된 것은 이건 전략이 아니고 트럼프의 계산 아니야? 이게 뭐 이제 협상 전략 아니야? 이런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준비금이 비트코인 하나만으로 구성이 됐다면 오히려 시장은 더 크게 반응을 했을 것이다. 왜 5만 코인을 집어넣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논란이 가라앉고 최종적인 준비금은 거의 전적으로 뭐가 된다? 비트코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물론 이 CIO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이 영문 기사를 직접 가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제가 조금 혀를 찔렸어요. 무슨 내용이냐? 이 사람은 시장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트럼프의 암호화폐 보유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는 광범위한 암호화폐 비축, 리저브죠. 리저브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일 수 있다. 진정한 그 비축이 코인을 비축을 하려면 트럼프가 의회를 설득해야죠.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식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미국 의회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 통과 안 시키면
리플을 강제로 집어넣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크립토 전략 지금 감이 잡히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초기 제안의 대담함이 준비금의 범위를 넓혔다라고 생각한다. 일요일까지만 해도 전략적 크립토 준비금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되겠어? 의회가 설득이 되겠어? 이게 법이 실제로 되겠냐고. 돈은 어디서 날 거야? 이런 회의론이 실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 전용 준비금이 거의 보수적으로 들립니다. 눈치채셨을까요? 물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일리가 있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전략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처음에 협상 과정에 있을 때 굉장히 과장된 공포와 충격의 도가니탕으로 밀고 갑니다. 벼랑 끝에 가서 세워버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덜덜덜 떨었지 않습니까? 선 과장된 충격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가져올 거 없어?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이제 우리 군대 뺀다? 젤렌스키가 벌벌벌 떨고 광물 협정 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트럼프식의 협상 전략이지 않습니까? 왜 그 얘기를 했냐? 왜 비트코인 그 전략 비축이 아니라 알트코인 4개를 집어넣어서 5개를 국가적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냐? 첫 번째, 트럼프가 이거 단독으로 결정을 못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누굴 통과해야 된다?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 설득해서 법을 표결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식의 거친 표현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금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 이거 이제 할 건데 너희들 이거 거부만 해봐. 콱 여기다 그냥 XRP 리플 집어 넣어버린다. 카르다노 넣어버린다. 이게 지금 협박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원하는 것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법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코인들은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뻥한 거예요. 이 그냥 깔아놓고 5개 다 지금 이제 깔아놓고 이제 비트코인 하나만 통과시키자 전략 비축하자는 얘기는 갑자기 이게 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미국 의회를 상대로 트럼프식의 이건 협상 전략이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죠. 하워드 루트닉이 크립토 서밋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냐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비축안을 공개할 것이다. 솔직히 이 기사 딱 보고 자극적입니까? 우리가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잖아요. 뭐 비트코인 준비금 작년부터 지금 1년째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할 거고 나아가서 트럼프는 분명히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축하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계속 나옵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그러니까 전략적 준비금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다른 코인도 긍정적이긴 해.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상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알트코인은 비트랑은 다르지. 이런 얘기예요. 조금 그 뉘앙스가 느껴지셨을까요? 여기서 비트코인 준비금 비축 구체적 방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5년간 어떻게 100개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올 거고 뭐 지금 뭐 저기 포틀랜드입니까? 어디에 숨겨져 있는 금을 이거 이제 재평가해서 거기서 한다. 뭐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살 것이냐? 5개 코인을 비축을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비트코인 하나만 비축하자고 하니까 뭐 그 정도는 되지 않겠어? 이제 국회의원들 생각할 때도 그럴 수가 있다. 5개 얹어놓고 비트만 통과. 물론 이제 여기서 다른 거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코인만 실은 전략적 비축 자산을 하는 게 업계에 저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일요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다 좋은 코인입니다. 근데 이 코인을 여기 뭐 XRP 이걸 다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투기판 됐잖아요. 갑자기 뭐 알트코인 그러면 여기 뭐 도지코인도 넣고 뭐 시바이누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게 전략 비축은 이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진짜 비축하는 거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안 들어간다고 제가 속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 프레임입니다. 그거 중요치 않아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ETF가 되건 미국의 우량 코인이건 이 친구들은 결국 지수로 묶고 여기저기에서 다 뭐 펀드로 만들고 ETF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사재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미국의 상원에서 디파이 규제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디파이 죽이기 법을 예전에 SEC 생각나십니까? 디파이 친구들 그냥 뭐 니들 이자 줬다며 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디파이 브로커 규정인데요. 사실상 뭐 유니스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게 브로커가 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프로그램 사람들이 그냥 사용자만 있고 프로그램만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뭔가를 부과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악법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SEC와 과거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디파이 죽이자. 이거 나쁜 거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와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없던 일로 합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한 지지 속에 디파이 무효화시키자.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합시다. 디파이 그거 뭐 좋은 거지. 지금 이렇게 그 말을 바꾼 거예요. 그들의 방식이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초기에 그 굉장히 좋은 신생, 유망한 산업을 그냥 다 쓸어가기 전에 기존의 관계자들을 초토화시킨다니까요. FTX 테라루나 그때가 2022년이잖아요. 그때 블랙락에서 코인베이스, 서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채굴 회사 딱 다 투자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디파이는 이 디파이가 없으면 자산 토큰화가 안 돼요. 자산 토큰화를 위해서 디파이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당연히 이거 통과를 시켜야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가 이제는 취소. 뭐 지금 이런 격이고요. 블랙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Everything will be tokenized 했지 않습니까? 블랙락 그 레리 핑크가 외치면 이미 전 세계 합의가 끝났습니다. 올패스다. 또 최근에 보니까 SEC에서 각종 소송들을 계속 취하를 시키고 있죠. 코인베이스 아웃, 로빈훗 그 소송 끝, 크라켄도 끝, 컨센시스도 여기까지만 하자. 뭐 컴벌랜드까지 소송이 하나씩 다 취소되는 거예요. 로빈후드 2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서슬퍼랬어요. 로빈후드에 지금 코인 엄청 상장이 많이 됐었는데 너희들 미등록 증권을 감히 니들이 팔았어? 하면서 뭐 폴리곤, 솔라나, 뭐 코스모스, 알고랜드, 카르다노 이런 거 팔았다며 막 몰아치니까 다 상폐시켰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요? 없던 일로 하자. 지금 이런 얘기죠. 나스닥 크립토 지수 수년 전부터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거 거의 뭐 한 3,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최소. 여기 이제 지수에 어떤 코인들이 들어가냐? 비트코인 75%, 이더리움 10%, XRP 6.7%, 솔라나 4.3%, 카르다노 1.8%, 체인링크 0.4, 라이트코인 0.4, 아발란체 0.26, 유니스왑. 대부분 이런 지수가 무슨 순위다? 시가총액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말씀 계속 드립니다. 여기에 왜 바이낸스나 트론 시총 크거든요. 왜 여기서 빠졌을까요? 중국계 코인은 홍콩 크립토 지수에 아마 포함이 됐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시장이 뭐 중국도 크고 홍콩도 이제 나중에 커지겠지만 미국을 따라오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 우량 코인 위주로 가자. 베런스는 그 경제 미국의 전문지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코인베이스 거래소죠. 여기가 어디에 합병될 것 같아. 지금 이런 가능성을 툭 던집니다. 그 대형 증권 거래소가 누구냐? 봤더니 ICE, Intercontinental Exchange가 유력한 후보가 아니겠느냐. 미국의 거래소 딱 투톱 꼽자면요. 나스닥과 뉴욕 증권 거래소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가 아이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의 자회사예요. 아이스가 모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제가 크립토 지수 방금 보여드렸죠.
코인을 이미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는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 회사에서 뭐 하겠다? 코인베이스를 합병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 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아무 근거 없이 나왔을 거라고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코인을 향한 월가의 이글거리는 탐욕을 혹시 느끼셨을까요? 그럼 뭐하냐? 이게 물론 어제 그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뭐 20까지 갔죠. 극단적 공포였고요. 알트코인은 뭐 그냥 뭐 바닥에 거의 닿을 기세입니다.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SEC에서 뭐 코인베이스, 크라켄, 뭐 바이낸스, 뭐 그 CG 창풍차고 막 감옥 집어넣고 뭐 저기 벌금 5조 원 넘게 때리고 코인 회사들이 싹 다 기소하고 경고장 뭐 이뮤터블 X, 뭐 유니스왑, 컨센시스 어쩌고 저쩌고 1년 전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디파이도 없던 일로 하지. 뭐 거래소, 코인 VC들 소송 여기까지 합시다. 물론 아직 리플이 남았죠. 리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뭐 주인공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명분이 있습니다. 과거 너희들 바이든 정부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 니들 막 탄압하고 최악이었잖아. SEC 게리 겐슬러 그 작자는 내가 대통령 취임하는 첫날에 해임시키겠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크립토 대통령이지. 이게 지금 그 보여지는 맥락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스토리 라인을 짜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진짜 큰 랠리가 나오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최근에 뭐 어쨌다 저쨌다 조정들은 대부분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카르다노 판 돈으로 하우량 코인들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제가 최고가에 못 팔았습니다. 근데 사고 싶었던 코인은 많잖아요. 거의 물반 고기반 아닙니까? 신나게 쇼핑했습니다. 제가 최고점에 못 팔았고요. 사실 뭐 후회 없냐? 후회 있죠. 더 세게, 더 높게 팔았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요, 전 별로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왜요? 어떻게 다 갔습니까? 제가 사고 싶은 것 그냥 잘 샀습니다. 그럼 된 거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올해 말 지금 이거 보면 유동성도 그렇고 코인 가격도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끝나고 보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급등락이 일반인들이 뭐 난 괜찮아. 난 상관없어. 난 여윳돈이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극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트럼프식의 이런 지금 협상 전략들이 전 세계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뭐 슈퍼파워의 슈퍼 대통령인데 어떤 코인이다. 전략적 비축이 뭐가 된다 만다.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패닉셀 금지 1번입니다. 두 번째, 포모 매수 금지. 그냥 짜증나고 아씨 진짜 끝난 거 아니야? 그럴 때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기다리는 거고 할 수 있으면 바이 더 딥까지 하면 더 좋겠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셀 더 랠리 하면서 이 시장을 어느 순간 잘 빠져나오시면 100점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